이제 혈압 올라가는 얘기인데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병사 월급이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장 20만 원 월급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20만 원 인생이 됐어요. 그럼 많이 올려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이에 보급품을 유료화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무상으로 주던 그 뭐 팬티, 런닝, 치약, 칫솔, 면도기 뭐 등등 그리고 휴지. 빨래. 빨래. 이러다 세탁기 탈수기는 또 유료고 500원짜리 동전 넣어서 500원짜리 그 사연이 있죠. 네. 최민희 의원님 하실 네. 말씀 있으시죠? 저 할 말 많죠. 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아들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치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화장실 갈 시간을 못 찾아서. 그리고 진짜 걔가 고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들어갈 때 500원짜리 동전을요. 정말 이만큼씩 가져가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택배로도 보내요. 엄마들이 택배로 바리바리 싸서 네네. 붙여줍니다. 500원짜리를. 500원짜리를 모아서. 그 세탁하는 세탁기에 세탁기에 네. 넣으라고. 이제 내년이면 많이 무료로 바꾼다고는 합니다만 군대 부조리가 주로 어디서 벌어지냐면 세탁실이에요. 세탁기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순서를 다툰다든가 네. 이러면서 그 중대 소대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옷이 부족하니까 네네. 자주 세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대장들이 외박 내가면 막 300벌, 400벌 자기 돈 써서 그 병사들 속옷 대주려고 네. 이런 사례도 많아요. 이한석 기자님.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이번에 국정 100대 과제에 발표했다고 하죠? 예, 근데 뭐 제가 봤는데요. 네. 그냥 뭐 알맹이가 없어요. 임기 내에 계속 이제 그 병사 월급을 올리는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봉급 현역병들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뭐 그 정도 돈이야 뭐 크게 위로가 안 될 테고. 근데 제가 사실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군 의문사라든지 아니면 군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 굉장히 좀 유심히 다루겠다라는 이제 국정 철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문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되고 감추어져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폭행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한 명이 투신 자살했는데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이번에 국정 철학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강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방향이라는 게 인권의 상승에 있다. 그리고 이제 경찰도 개혁의 포인트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인권을 중시하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군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른바 이제 2년 동안 고생하는데 군인이 무슨 인권이야. 그동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인대 인권 문제들이 그동안 이제 등한시대였었는데 네네. 이런 문제만 상당히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병역 문화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너무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자, 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자연스럽게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나왔는데 제가 먼저 이게 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군 복무기간 문제도 굉장히 주요하도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국방위잖아요. 네. 당장 이게 말이죠. 병역 자원이 부족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줄이자는 건지 복무기간을 줄였을 때 우리 국방력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견을 좀 내주세요. 예, 18개월로 3개월 더 복무기간을 줄이고 네. 전체 병력을 현재 6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13만 명을 감축하겠다. 그럼 복무기간도 줄고 군 병력도 감축시킨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시한이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약을 조금 더 공약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국정과제를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네. 작년에 21세 남자가 35만 명이에요. 네. 근데 2022년에 21만 명입니다. 우리 청년 인구의 30%가 증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병력을 안 줄이면 2020년대 중반쯤 돼서 군이 붕괴됩니다. 거의 다 군인을 붕괴돼요. 수입해오지 않으면. 자,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63만에서 50만을 줄여지면 지금 군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군 전략은 철책선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군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손잡고. 그렇죠. 그거를
캠프 중심으로 네. 바꿔야지만 군이 축소되는 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전략적 어떤 그 군 전체 틀을 방위의 안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 안보 체계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전혀 그렇게 기대 가고 없이 있죠. 그 가는 아니, 방향이 일단은 내가 장병. 이래서 장재원 의원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 거의 전문가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국방의 핵심이죠. 그 핵심인데. 핵심이고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군 병력 축소를 요것만 딱 띄어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나갈 방향을 현대화 등등 몇 가지 전략 방향을 정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군 병력 감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병제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저 전문 직업군인은 늘리고 네. 병사를 줄이지 않으면 이 군대는 망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갈 아이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장비 중심 아닙니까? 예, 결국은? 장비 중심이고. 네. 그런데 지금 이 대병주의 사고에 물든 지상군 문화 네네.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장 의원님 그 얘기하신 건데 그게 바로 네. 이 개혁 과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에요. 관건이죠. 수통 교체 얘기부터 해보죠. 수통이 실제로 보면은 1945년 찍혀있기도 하고, US아미 1950년 찍혀있기도 하고, 그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수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실제 우리 규정상에 수통은 폐기 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국가에서 구입하면 5년 지나면 사야 된다. 프린터기는 3년마다 바꾼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통은 일단 폐기 연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도저히 찌그러져서 쓸 수가 없다. 구멍이 났다. 예, 그럴 경우에만 그냥 한 개씩 폐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세척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모포 이런 거는 한 달에 몇 번씩은 씻어야 된다. 근데 수통은 아예 폐기연한, 세척 기준표, 이런 거 자체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씻지도 않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씻기도 어려워요. 군생활 해보시면 그냥 모래 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씻고 말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얼마나 균이 많을까. 그러니까. 예. 이게, 열어보면 시커멓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산비리가 무슨 수천억, 수조짜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백억부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수통부터 시작해 저는 수통이 방산비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거 바꾸려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바뀌어오고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거는 다 예. 병장들이 가져가고 좋은 거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국방위 하면서 예결을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남았어요. 25만 개. 예, 더 구입해야 될 것이. 예. 근데 한 3만 개 정도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제 네. 이렇게 정부 예산안이 올라온 거였는데. 3만 개면 38에 24. 8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예결위원들이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재부 관계자와 그럼 내 쪽지 예산으로 네. 내가 수통 전체를 다 살란다. 네. 그러니까 처리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 이제 25만 개 전수를 다 사가지고 일시에 그냥 다 구매를 해버린 거죠. 그게 얼마나 들었어요? 금액은 사실은 너무 적어요. 25억. 전군의 남은 수통을 전부 다 네, 바꾸는데. 전군의 남은 스톡을 바꾸는데 한 25억. 무슨 방산비리면 25억은 취급도 안 돼요. 25억이면요. 잠수함 같은 쏘는 어뢰 있잖아요. 네. 어뢰 날아가서 터지는 미사일 한 발이 그 정도 가격합니다. 야,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병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실제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람으로 취급했으면 이럴 수 없는 네, 거죠. 병장이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해 가을쯤에 전부 다 구입을 했어요. 국가가. 예. 근데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오는 거예요. 수통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다 바꿨다고 당신 하는데 왜 우리 부대는 안 바뀌었냐. 예, 우리 예. 계속 이거 쓰고 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부대마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입한 거 맞다. 새 걸로 다 했다. 네. 근데 전쟁 나면 쓰려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원래 쓰던 걸 쓰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군대가 그래요.
전쟁남 그 전에 균 먹고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이 방송 듣는 아직도 그런 것을 쓰는 부대가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그 장군들한테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거 마셔보라고 하세요, 그걸로.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렇죠. 안타까운 장관들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물 넣어서 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건데, 하여튼, 군에서 방산비리는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극형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어제 대통령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우리 장병들의 삶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조금 더 크게 보면 뭐 잠수함이라든가 뭐 함정이라든가 전투기에 방산비리가 있으면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적행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아니, 개인 노트북 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 좀 깨끗한 데서 먹겠다고. 물통 좀 바꿔달라고요, 물통 좀. 이게 수십 년째 이어지던 이야기인데. 그 모포는 도대체 몇십 년간 몇십 명이 썼던 그 모포인지도 모르는 걸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생활을 4주 기초군사훈련 했던 분들부터 만기 전역한 분들까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겪어봤다. 이게 저희가 시민컷을 한번 받아봤어요. 예. 예, 본인들이 군생활 할 때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싶었던 사안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통 냄새도 나고 이물질도 잘 벗겨지지도 않고 뭐 이끼도 낀 것도 있고 녹도 쓴 것도 있고 침낭도 좀 많이 솜 같은 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추웠어요. 실제 가격이 16만 원인 거는 별로 믿어지진 않죠. 세탁기도 이제 5, 60명이 한 대로 썼으니까 이제 그게 훈련 갔다 오고 있으면 계속 밀려있는 상태죠. 계속 그러니까 그게 계속 돌아가니까 고장날 수밖에 없는. 군인들이 그 총 쏘잖아요. K2랑 뭐 M16 엄청 옛날에 쓰던 거 진짜 한 8, 90년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투복의 경우는 많이 이제 소금기도 많이 일어나고 많이 불편하죠. 땀도 많이 흡수도 안 되고. 애들 보내놓고 걱정이 많이 돼요. 애들한테는 줄 거 제대로 안 주고 그 생각하면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에. 자기 자식이 만약에 군대 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낙후돼 있다는 50년 전 걸 아직도 쓰고 있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 아무래도 세금이 좀 엄한 대로 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이거는요,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술자리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네, 술자리에 가면 욕설이 난무합니다. 예, 다들 겪었으니까요. 예. 전투복은 왜 땀이 안 빠집니까? 어떻게 특수하게 그렇게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걸쳐서 개발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땀이 안 빠지는 전투복인데 예.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걸 개발했다. 예. 미군 스타일로 만들었다. 예. 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군인들이 보면 팔 몇 번 접냐 이걸 나름대로의 그 예. 즐거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건 미국 스타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접으면 안 된다. 네. 라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 땀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전투복을 절대 못 걷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땀이 안 빠지는 거 만들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민원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그때 군 관계자랑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여튼 그거 팔 접는 거 해결 안 해주면 내가 그 국방부가 원하는 뭐 이렇게 계속 딜을 하겠다, 잡고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얘기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만들고도 잘못되고 실제로 더 웃긴 건 땀이 안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납품했던 11만 벌 정도의 초도 물품이 전부 다 불량품이었어요. 뒷품원에서 스스로 인정한 전량 불량품. 왜 특히 사병들을 상대하는 군납 제품들은 다 이렇죠.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나같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격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뭐 담요가 10몇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제 담요도 10몇만 원 안 해요, 요새 이렇게 얇은 거는. 그렇죠. 가격은 왜 이렇게 비싸요, 또? 같은 가격인데 옥션에서 사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오리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군에서 주는 건 솜털로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로 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부풀리고 또 중간에 없어지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방탄복은 왜
방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아요. 총에 뚫리는 방탄복,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물에 뜨지 않는 구명조끼. 뭐 이제 하여튼 참 시리즈로 많이 있는데. 군대는 신기한 물건. 도대체 이걸 어디서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자. 우리 국민들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군대는 원래 그래. 그 생각 안 해요, 이제. 네,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병장 유니온도 협동조합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잘못되면 이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냥 21개월 넘기면 끝나는 거야. 아유, 그러고 나서 우리 국민들 그러잖아요. 자기 군생활은 정말 힘든데 개구리 마크를 딱 다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군대는 더 빡세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났으니까. 네. 근데 군에 있을 때 이거 얘기해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얘기할 데가 없어요. 자기 상관한테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건 눈치. 얼차례만 안 받으면 다행이죠. 100만 원짜리 USB는 또 뭡니까?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들어도 100만 원은 안 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야지. 왜 이 군에 납품하는 것들은 더 시중가보다 비싸죠? 품질은 더 떨어지네. 품질은 시내에 나오면 아무도 안 살 품질인데 가격은 제일 높아요. 예.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군용품이라고 옵션을 하나씩 여는 거거든요. 아까 99만 원짜리 USB도 그 ROC라고 흔히 말하는 군사 요구도라고 하는 견적서에 뭘 요구를 하냐면 예를 들면 추위에 일반 USB보다 뭐 1도 더 그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일반 상용품으로 쓰면 공개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TBS에서 A4 용지를 사는데 원래 1mm짜리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군용으로 1.1mm를 우린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한솔이나 이런 데서는 납품할 수가 없어요.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업체 1.1mm로 공고를 낼 거다라고 하는 업체와 미리 짜고 거기서부터 유착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만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 업체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마음대로 있고.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군에서는 수 있고 군에서는 그걸 알면서도 그 가격을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상호 간에 좋은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잉여 이익 일부가 어떻게든 돌아서 이렇게 방산 비리에 그 종잣돈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모습이 엊그제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 나왔고,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카이의 이제 수리원 연구 개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비를 부풀려가지고 중간에 누군가로 돈이 돌아가고 이런 이 커넥션들이 생기는 거죠. 친인척을 동원해가지고 차장의 처남이요? 차장의 처남한테 처남에 무슨 힘이 있다고. 당연히 대표가 개입하지 않았겠는가 의심이 드는 건데,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차장의 처남한테 몰아주고 그 중에 절반 띵 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이가 그런 걸로 많이 유명한데, 직원들 상여금을 준다고 선물 사는 비용을 쓰고는 상품권으로 한 7억 정도를 더 삥을 뜯어요, 중간에. 그리고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몰라요. 몰라요? 예, 7억의 상품권이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게 정치권으로 갔느냐, 어디 로비로 썼느냐라고 하는 게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예, 근데 뭐 제가 봤는데요. 네. 그냥 뭐 알미가 없어요. 임기 내에 계속 이제 그 병사 얼굴 올리는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봉급 현역병들로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뭐 그 정도 돈이야 뭐 크게 위로가 안 될 테고. 근데 제가 사실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군 의문사라든지 아니면 군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권 문제들 굉장히 좀 유심히 다루겠다라는 이제 국정 철학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문화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이유는 소통이 안 되고 감추어져 있는 그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폭행 사건들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제도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한 명이 투신 자살했는데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면 진영 논리라기보다는 이번에 국정 철학의 핵심 포인트는 사실 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강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방향이라는 게
인권의 상승에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찰도 개혁의 포인트는 수사 과정에서 이제 인권을 중시하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 다시 말하면 군내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이른바 이제 2년 동안 고생하는데 군인이 무슨 인권이야. 그동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군인대 인권 문제들이 그동안 이제 등한시되었었는데 네네. 이런 문제만 상당히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병역 문화에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 국정과제 100대 과제 이제 시작하자마자 또 너무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칭찬하는 우리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오케이. 그리고 자, 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혈압 올라가는 얘기인데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병사 월급이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장 20만 원 월급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20만 원 인생이 됐어요. 그럼 많이 올려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사이에 보급품을 유료화했습니다. 이게 제가 제일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무상으로 주던 그 뭐 팬티, 런닝, 치약, 칫솔, 면도기 뭐 등등 그리고 휴지. 빨래. 빨래. 이러다 세탁기 탈수기는 또 유료고 500원짜리 동전 넣어서 500원짜리 그 사연이 있죠. 네. 최민희 의원님 하실 네. 말씀 있으시죠? 저 할 말 많죠. 네.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아들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치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화장실 갈 시간을 못 찾아서. 그리고 진짜 걔가 고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 들어갈 때 500원짜리 동전을요. 정말 이만큼씩 가져가야 돼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택배로도 보내요. 엄마들이 택배로 바리바리 싸서 네네. 붙여줍니다. 500원짜리를 모아서 그 세탁하는 세탁기에 넣으라고. 이제 내년이면 많이 무료로 바꾼다고는 합니다만 군대 부조리가 주로 어디서 벌어지냐면 세탁실이에요. 저 세탁기가 제한돼 있으니까 네. 순서를 다툰다든가 네. 이러면서 그 중대 소대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속옷이 부족하니까 네네. 자주 세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대장들이 외박 내가면 막 300벌, 400벌 자기 돈 써서 그 병사들 속옷 대주려고. 네. 이런 사례도 많아요. 이한석 기자님.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이번에 국정 100대 과제에 발표했다고 하죠? 한 개씩 폐기를 하는 것이고, 또 참 특이한 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세척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모포 이런 거는 뭐, 한 달에 몇 번씩은 씻어야 된다. 근데, 수통은 아예 세척 기준표, 이런 것 자체도 없어서, 정상적으로 씻지도 않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씻기도 어려워요. 군생활 해보시면 그냥 모래 여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한번 씻고 말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훈련소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 안에 얼마나 균이 많을까. 그러니까. 예. 이게 열어보면 시커멓잖아요. 이게 뒤집어서 닦을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방산비리가 뭐 무슨 수천억, 뭐 수조짜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수백억부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예. 근데 당장 이 수통부터 저는 수통이 방산비리의 상징과도 같다. 이거 바꾸려면 얼마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바뀌어오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바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조금씩 바뀌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거는 다 예. 병장들이 가져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결위원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이제 국방위 하면서 예결을 겸해서 했었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한 25만 개 정도가 남았어요. 25만 개. 예, 더 구입해야 될 것이. 예. 근데 한 3만 개 정도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겠다. 이제 이렇게 정부 예산. 계속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이 자연스럽게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넘어왔는데 제가 먼저 이게 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군 복무기간 문제도 굉장히 주요하도 같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국방위잖아요. 네. 뭐 당장 이게 말이죠. 병력 자원이 부족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줄이자는 건지 복무기간을 줄였을 때 우리 국방력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의견을 좀 내주세요. 예, 18개월로 3개월 더 복무기간을 줄이고 네. 전체 병력을 현재 63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13만 명을 감축하겠다. 그럼 복무기간도 줄고 군 병력도 감축시킨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시한이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약을 조금 더 손봐야 공약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국정과제를 좀 더 손을 봐야 되는 게 지금 인구 감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네. 작년에 21세 남자가 35만 명이에요. 네. 근데 2022년에 21만 명입니다. 우리 청년 인구의 30%가 증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병력을 안 줄이면 2020년대 중반쯤 돼서 군이 붕괴됩니다. 군인을 수입해오지 않으면. 자, 제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63만에서 50만을 줄여지면 지금 군 전략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군 전략은 철책선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군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손잡고. 그렇죠. 그거를 캠프 중심으로 바꿔야지만 군이 축소되는 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전략적 어떤 군 전체 틀을 방위의 안전, 그러니까 군 안보 체계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그렇게 가고 있죠. 그 가는 방향이 일단은 내가 장병. 이래서 장재원 의원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 거의 전문가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아니면 국방의 핵심이죠. 핵심이고요. 근데 네. 이제 이렇게 군 병력 축소를 요것만 딱 떼어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나갈 방향을 현대화 등등 몇 가지 전략 방향을 정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군 병력 감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병제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전문 직업군인은 늘리고 병사를 줄이지 않으면 이 군대는 망합니다. 그렇죠. 이제 갈 아이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장비 중심 아닙니까? 결국은? 장비 중심이고. 그런데 지금 이 대병주의 사고에 물든 지상군 문화 이런 것들을 혁신하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장 의원님 그 얘기하신 건데 그게 바로 이 개혁 과제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에요. 관건이죠. 수통 교체 얘기부터 해보죠. 수통이 실제로 보면은 1945년 찍혀있기도 하고, US-아미 1950년 찍혀있기도 하고, 그런 2차 세계대전 말미에 수통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실제 우리 규정상에 수통은 폐기 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국가에서 구입하면 5년 지나면 사야 된다. 프린터기는 3년마다 바꾼다.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수통은 일단 폐기 연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찌그러져서 쓸 수가 없다. 구멍이 났다. 그럴 경우에만 그냥